이제 교과서 32쪽 교과서 본문 내용에 대한 그 이해를 확인해 보는 활동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생님이 이렇게 답을 좀 붙여놨어요. 1번, 이 글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다음 활동을 해보자. 글쓴이가 책을 읽는 방식, 교과서 26쪽에 나와 있었죠. 26쪽에 나와 있었습니다. 한 문장 한 문장 꼭꼭 눌러서 읽는 방식, 그 다음에 인상적이거나 감동적인 부분에 줄을 긋거나 또 깨달은 점이나 감동한 내용은 기록을 해둔다. 이런 방법으로 글을 읽는다 라고 소개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글쓴이가 이철수의 판화에서 받은 울림을 파악해보자. 먼저 요 첫 번째 작품 기억이 나시나요? 자, 제목은 가난한 머루송이에게 라는 작품이었고요. 자, 여기서 이 작품을 통해서 글쓴이가 받은 울림은 최선을 다하는 삶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작품은 땅콩이라는 작품이었죠. 덜 떨어진 놈 뭐 이렇게 할 때 덜 떨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익지 않았다는 것이다. 성숙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라는 것을 담고 있는 내용이었고, 자, 요거 보이시죠? 자, 이것은 작품이 뭐였나요? 작은 선물이라는 작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빨간 열매 하나가 떨어져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의 희생 때문이었다? 꽃의 희생 때문이었다. 라는 내용의 그런 작품. 그래서 땅콩이 담고 있는 그 울림은 내적 성숙이었고, 자, 작은 선물이 담고 있는 작품의 울림은 희생과 결실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작품들이, 자, 요거 작품 기억나시죠? 어디다 쓰면 좋을까요? 여기다가 길에서라는 작품이었고, 길에서 그 풀잎들, 온갖 추위와 바람을 견디고 있는 그 풀잎들을 보면서 글쓴이가 받은 울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요 작품은 소리 다듬이라는 작품이었죠. 소리 다듬이라는 작품이었는데 이것은 어떤 표현적인 부분들을 굉장히 주의 깊게 본 작품이었어요. 그래서 이 작품들의 울림을 글쓴이가 어떤 울림을 받았다고 표현을 했냐면 길에서라는 작품을 통해서는 인내, 견디는 것, 그 풀잎들도 견디고 있는데 이런 그 인내에 대한 울림을 받았다라는 것이고, 요 소리 다듬이라는 작품에서는 청각의 시각화, 청각적인 그 다듬이 소리가 굉장히 청각적인데 그 청각적인 것을 이렇게 시각적으로 잘 표현한 부분에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다.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 글쓴이가 책 읽기를 통해 얻는 삶은 무엇인지 생각해보자. 먼저 성공한 삶과 풍요로운 삶에 대한 글쓴이의 생각을 정리해보자 라고 했는데, 우리 교과서 30쪽, 31쪽에 보면 성공한 삶과 풍요로운 삶에 대한 글쓴이의 생각들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정리를 해보면 성공한 삶은 물질적으로 풍족한 삶, 그 다음에 시청, 요거 31쪽에 나와 있었죠. 시청과 견문을 비교해 놓아야 하는데 시청은 그냥 울림이나 깨달음이나 감동 없이 보고 듣는 것, 시청이라고 했어요. 시청이 많은 삶, 좋은 학력, 좋은 직장을 가진 삶, 이것을 성공한 삶이라고 글쓴이는 이야기를 했고요. 반면에 풍요로운 삶, 성공한 삶이 풍요로운 삶은 아니라고 했죠. 요거 잘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성공한 삶이 풍요로운 삶은 아닌데 글쓴이가 생각하는 풍요로운 삶은 정서적으로 풍요로운 거,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게 아니라 정서적으로 풍요롭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삶, 감상의 폭이 넓은 삶, 견문, 시청과 반대되는 개념이겠죠. 마음으로 보고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런 울림이 있는 삶, 그리고 울림이 있는 독서를 하는 삶, 이것을 풍요로운 삶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두 번째, 책 읽기가 글쓴이의 삶에 미친 영향. 책 읽기가 글쓴이의 삶에 미친 영향으로는 세상을 보는 관점의 변화를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삶에서 보지 못하고 그냥 넘겼던 것들을 또 자세히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세상을 보는 관점이 변화되었고, 광고 일을 하는 글쓴이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책 읽기를 통해서 자기의 광고의 아이디어 같은 것들을 얻었다, 이런 표현,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특히 그 파나가의 그 그림을 가지고 광고에 도움을 얻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해준다. 이것들이 바로 책 읽기가 글쓴이에게 미친 영향이었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3번은 중요하게 좀 표시를 해두고 잘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글을 바탕으로 책을 도끼라고 표현한 까닭이 무엇인지 생각해보자. 우리 이 글의 제목이 책은 도끼다 였죠. 왜 책을 도끼라고 표현을 했을까? 먼저 여기 나와 있는 글을 읽어볼게요. 우리가 읽는 책이 우리 머리를 주먹으로 한 대 쳐서 우리를 잠에서 깨우지 않는다면 도대체 왜 우리가 그 책을 읽는 거지? 책이란 무릇, 책이란 우리 안에 있는 꽁꽁 얼어버린 바다를 깨뜨려 버리는 도끼가 아니면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여기서는 책과 도끼의 그 유사한 속성을 잘 찾아봐야 되겠죠. 어떤 비슷한 속성을 지니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기서도 나와 있는 것처럼 깨뜨려 버린다는 거죠. 그냥 칼로 뭐 이렇게 자르거나 쪼개는 거, 이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도끼처럼 정말 강력하게 도끼 같은 것이어야지 우리 안에 정말 꽁꽁 얼어붙어 있는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마음들을 깨뜨려 버릴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신념, 이런 것들은 정말 바뀌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가치관이나 신념, 이런 것들이 이제 형성되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뭐 아직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어른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의 생각을 바꾼다는 거, 그 사람의 신념을 바꾼다는 것은 거의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도끼가 아니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도끼라고 표현한 까닭이 이제 그런 부분이겠죠. 그러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답을 함께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은 우리가 알지 못하던 지식이나 지혜를 주기도 하고, 기존에 갖고 있던 생각이나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여기까지가 책이죠. 지혜나 지식을 주기도 하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이나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변화를 줄 수 있다는 점. 그래서 무언가를 쪼개거나 깨뜨리는 연장인 도끼와 비슷하다. 그렇기 때문에 책을 도끼라고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이 부분을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목표 학습 살펴보겠습니다. 1번, 다음 글을 참고하여 글쓴이가 책을 쓰게 된 과정을 생각해보자. 함께 글을 읽어볼게요. 머릿속 도끼질의 흔적을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었다. 도끼질이라는 것은 책을 읽으면서 자신의 생각들, 자신의 삶의 태도, 관점, 이런 것들이 변화되었던 그 과정, 흔적이겠죠? 그것을 공유하고 싶었대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땡땡 학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강독회를 진행하게 됐고, 강독회는 함께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강연을 하는 거죠. 학생들과 3주마다 한 번씩 토요일에 만났다. 냉정한 겨울에서 찬란한 봄을 거쳐 맹렬한 초여름까지 나의 도끼였던 책들과 나의 독법을 이야기하는 자리였다. 그 책들, 그리고 어떻게 책을 읽었는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자리였대요. 그러나 어차피 독법에 정답은 있을 수 없는 것, 그저 나의 독법일 뿐이다.
종이 낭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무릅쓰고 그 강독을 이렇게 책으로 묶어내는 이유는 이 책이 다른 책으로 가는 다리가 될 수 있으리라는 작은 기대 때문이다. 지금 이런 강독회를 책으로 묶어냈다라는 것은 이것을 이제 글쓰기를 했다는 거죠. 글쓰기를 통해서 책으로 묶어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공유의 본능이 있다. 울림을 공유하고 싶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울림은 자신의 어떤 책을 읽으면서 깨달음, 뭐 감동 이런 것들인데 이것을 공유하고 싶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다는 거. 그리고 우리 앞에서도 나왔었지만 상호작용하고 싶다는 것.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면 1번 문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글을 참고하여, 자, 여기 방금 읽은 이 글을 참고하여 글쓴이가 책은 돕기다를 쓰게 된 동기를 생각해 보자. 그 동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글쓴이는 자신의 사고와 관점에 영향을 주고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준 독서 경험을 독자들과 공유하고 싶었고, 그래서 독자들도 독서를 통해서 세상을 보는 시선과 관점을 확장하고 풍요롭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책을 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책은 돕기다를 쓰게 된 글쓴이의 동기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2번, 다음이 책은 돕기다를 쓰기 위한 글쓴이의 계획이라고 가정할 때 빈칸을 채워보자. 여러분 이건 글쓴이의 이제 계획인데 글쓰기라는 것 자체가 글쓴이가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수많은 질문과 대답 속에서 한 편의 글을 완성을 하게 되는 건데 우리 옆에 나와 있는 글 잠깐 같이 읽어볼게요. 글쓰기란 글쓴이가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이다. 자,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이라는 거고 이때 의미 구성은 글쓴이 혼자만의 의미 구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 1단원에서 계속 나오는 얘기인데 이 의미 구성이라는 것은 사회 공동체와의 대화를 반영한 의미 구성이라는 것. 사회 공동체. 그래서 상호작용. 이런 말 계속 나왔었죠. 우리 위에서도 나왔었고. 자, 사회 공동체와의 대화를 반영한 것이다. 예를 들어 왜 이 글을 쓰는가? 누가 이 글을 읽을 것인가? 왜? 누가? 그들은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는가? 내 글을 읽기를 통해서 그들이 기대하는 것, 이런 것들 다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이런 글을 쓰면 그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내가 쓴 글을 이해할 수 있겠는가? 이런 것들을 다 계속 질문하고 또 생각해서 거기서 얻은 질문과 대답 속에서 한 편의 글을 완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선생님 중학교 때 부모님한테 혼난 적이 있는데 너무 억울한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이 억울함을 풀고 싶었어. 그 어떻게든 표현하고 싶었는데 편지라는 형식으로는 도저히 그 내 억울함의 그 구구절절함을 다 표현할 수가 없겠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일기라는 형식을 통해서 글을 썼어요. 그런데 보통 일기는 자기 뭐 혼자만 보기 위해서 쓰는 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의 일기는 뭐예요? 독자가 있는 거지, 부모님. 그래서 부모님이 나의 일기를 읽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은 나의 억울함을 정말 그 절절하게 표현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고민하면서 일기를 써놓고 책상에 펼쳐놓은 뒤에 친구 집에 갔었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글쓰기는 사회적인 상호작용이라는 거, 그 의미 구성 과정이고 그 의미 구성 자체가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공동체와의 대화를 반영한 서로 상호작용하는 그런 과정이다 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계속 보겠습니다. 다음이 책은 돕기다. 글쓴이 계획인데 빈칸 채워보자 그랬죠? 자, 목적은 자신의 독서법을 알려주는 거고 예상 독자는 누구였어요? 책이나 독서에 관심이 있는 사람. 자, 내용 선정은 울림을 준 책과 독법을 소개하는 거죠. 여기 아까 1번에 나와 있었어요. 뭐 자신의 독법이기는 하지만 내가 그런 독법을 함께 나누고 소개하고 싶었다. 이렇게 내용 전개 방식은
나열과 예시의 방법을 사용했다. 나열은 쭉 그 판화가 작품들 그래서 자기에게 어떤 울림이 있었는지 쭉 그 나열 열거해 줬잖아요. 그래서 나열의 방법 그리고 그런 예들을 들어서 예시의 방법 이런 것들을 사용하였다라고 정리해 두면 되겠습니다. 대단원 마무리 활동 함께 해보겠습니다. 1번 다음 설명이 맞으면 O, 틀리면 X를 해보자. 자, 1번 읽기 목적과 상황에 따라 읽기 방법도 달라진다. 당연히 O가 되겠죠. 달라집니다. 읽기 목적 확인하기. 목적 확인한 왜 읽는지 그리고 연상하기 어떤 걸까 연상해 보는 거는 읽기 후 활동일까요? 아니죠. 목적 확인하는 거는 읽기 전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읽기 전 활동이다. 3번 글을 쓸 때 글쓴이는 예상 독자를 고려하여 의미를 구성하고 예상 독자 고려해야 된다는 거 독자는 글을 읽으며 반응을 보인다는 점에서 쓰기는 사회적 상호 작용이다. 글쓴이는 독자를 고려해서 쓰고 독자는 그 글의 반응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사회적 상호작용이다. 맞습니다. 다음 설명에 맞는 읽기 방법을 찾아 연결해보자. 위로를 받거나 감동을 느끼는 책 읽기, 즐거움 얻는 독서겠죠. 그 다음에 갈래와 체계를 세운다. 이것은 우리 앞에 1단원에서 나왔던 구슬깨기 독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책을 읽다가 궁금한 점이 생기면 관련 자료를 계속 찾아서 읽는다. 꼬리물기 독서 방법. 마지막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골라 써보자. 자, 이것은 정보나 지식을 얻기 위해 자세히 읽는 방법이래요. 자세히 읽는다. 정보나 지식을 얻기 위해서 읽는다. 뭐가 될까요? 바로 정독이 되겠죠. 다음에 이것은 글의 대강을 파악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읽는 방법, 글의 대강을 파악하기 위해서 읽는 방법, 통독입니다. 자, 그 다음에 구슬깨기와 꼬리물기 독서법은 이것을 세워 관심 영역을 어떻게 하는데요? 그러니까 구슬깨기와 꼬리물기 독서법이니까 얘는 개통을 먼저 세우고 그리고 관심 영역을 심화하고 확산시키는 데 읽기 태도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구슬깨기와 꼬리물기 독서법 소단원 1이었죠? 개통을 세워서 관심 영역을 심화하는 거, 더 깊이 파고든다는 거, 확산시키는 거, 넓혀간다는 것 그런 읽기 태도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는 수필글이었고요. 책은 도끼다의 글쓴이는 책에서 받은 뭐였어요? 많이 나왔죠? 울림을 독자에게 전달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